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절한 서도건 씨 책을 만나다 두 번째 만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글자 수집가이자 도시기록 촬영가이면서 북 디자이너이시기도 한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정재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 네, 안녕하세요. 북디자이너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북디자이너이시기도 하고 어떤 게 주로 내 메인이다. 내 본캐는 뭐다? 저는 북디자이너가 가장 저의 본업인 것 같습니다. 북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장소에 왔는데 굉장히 너무 근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의 이름은 4월의 눈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의 눈이면 이겁니까? 지금 눈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런 거?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예. 4월의 눈은 말 그대로 4월의 눈일 수도 있고요. 4월에 내린 눈을 보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예. 4월이면 한참 봄인데 예. 봄에 내리는 눈은 기후변화 시대에 약간의 좀 암울한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아무런 미래를 출판이라는 건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뭐 이런 세상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은 이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되게 낭만적이고 좀 아름답게 출판사의 이름을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업실에 딱 와서 작업실 풍경만 봐도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굉장히 애착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서 좋았어요. 출판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책을 만드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고 또 함께 이 공간을 운영하는 정가경 씨는 또 책을 기획하는 편집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함께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게 접점이 만들어진 게 사진, 책을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4월의 눈 출판사는 사진책을 주로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4월에는 출판사는 사진책을 만드는 작은 소규모 출판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15종 정도의 책을 만들었고요. 이야. 먼저 보여드리는 책은 최용준 사진가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진가는 구글 맵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위성 사진, 위성 지도를 활용해서 도시의 아주 세부 속속들이를 가상 화면을 통해서 촬영을 해놓고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 가서 실제로 그 사진을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도시를 기록하는 그런 사진 작가의 작업을 저희가 또 책으로 묶어서 낸 그런 출판물입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 책은 이민지 작가의 그때는 개를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진책입니다. 그 자신의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한 이 사진 프로젝트를 책에 엮었습니다. 사진가로서 자기가 카메라로 본 것, 또 볼 수 없었던 것, 보여지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사이를 실험적으로 작업한 그런 사진을 저희가 상당히 또 그에 맞는 편집과 디자인으로 엮은 사진책입니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진책을 만드시는 게 4월의 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건축이랑 디자인 같이 섞여 있는 이 아파트 글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아파트 글자 이 책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 책은 저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외벽에 쓰여 있는 글자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관찰하고 모았고요. 그 아파트 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를 글과 인터뷰와 뭐 이런 사진 편집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분의 저자가 같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이 사진을 찍고 기획을 한 것은 저와 정가경 씨가 시작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인터뷰는 젊은 글자 디자이너 윤민구 씨에게 저희가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외벽에 글자를 그리는 법규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이신 강예린 선생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아파트 글자를 수집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수집을 한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글자를 관심 있게 수집한 건 저에게는 꽤 오래된 일인데 그 2년 전쯤에 경북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글자를 발견한 이후에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모은 건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글자의 사진과 어떤 그 아파트 글자를 보면서 느꼈었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실린 아파트 글자들을 보면 그 연도에 유행했었던 아니면 그때 좀 사랑받았었던 글자체라던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람 손으로 쓴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대별로 큰 변화들이 아파트 글자를 보면서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아파트 글자의 이름을 정할 때에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 또는 뭐 취향 또는 뭐 욕망 이런 게 반영이 될 거고요. 글자를 그리는 것은 기술이 글자를 생산해내는 기술에 따라서 이게 또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다니시면서 난 이 아파트 글자 진짜 마음에 들더라. 관심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을까요? 경북 아파트라고 하는 글자가 사실은 정말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잘 디자인된 글자거든요. 경북 아파트.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곳 중에 뭐 인꼬 아파트. 네. 네. 그러니까 글자를 상당히 장식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인꼬 같은 느낌의 인꼬 아파트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좀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글자들이거든요.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욕망이나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파트 제목? 아파트 이름 중에 그런 것도 있나요? 처음 이 아파트 글자를 찾으러 다닐 때 전주에 갔는데요. 유토피아 아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토피아 아파트는 5층짜리의 연탄 보일러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말이 정말 저게 뭐 유토피아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최신식 주거 방식이었던 거겠죠. 유토피아 아파트가. 그리고 뭐 제가 있는 이 근처에도 신세계 타운이라든지 신세계. 예, 궁전 맨션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이 곧 나의 뭐 근데 그거는 시간이 가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캐슬도 있고요. 맞아. 유학을 갔는데요. 집 주소가 캐슬이어서 장학금을 못 받았대요. 부잣집이 로열 패밀리가 왔어요,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름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아파트 가격에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 글자 책 보면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원래 정부에서 주도하던 아파트는 뭐 마포 아파트 이렇게 짧은데 그 다음에 마포 무슨 시공사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막 담겨 있고 좀 길어지고 책에서 보니까 이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19글자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죠. 네네. 불편하고 그렇게까지 길게 붙일 이름일까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 그게 가치의 문제가 된 것 같아서 네. 선생님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경북 아파트 거기 되게 좋았지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실 텐데요. 보셨던 아파트들이 뭐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나요? 제가 이 아파트 글자 책을 만들면서 찍었던 아파트들은 대개는 5층 높아도 한 8층, 10층을 넘어가지 않은 저층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대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지가 많아요. 거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다시 다 공사 중이거나 허물어졌습니다. 네. 그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 좀 아쉽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사라지니까 제가 건축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의 구조나 아파트가 사라진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사실은 아파트 벽에 있는 글자만이라도 어떻게 보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죠. 그 글자는 어디에도 남겨놓을 수가 없는 대상들이잖아요. 너무 크고 건물이 사라지면 벽이 사라지면 글자가 없어지니까요. 이 아파트 글자도 그렇고 재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아파트 글자 책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로 처음에는 붓으로 페인트로 그렸던
게 시작이 됐겠죠. 근데 붓으로 그리는 것도 우리가 보통 서예하듯이 페인트로 쓰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안이라고 하는데요. 글자를 그림처럼 그리는 글자가 또 있고요. 뭐 이제 페인트라는 기술을 넘어가면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아, 예, 뭐 조명을 넣기도 하고. 아. 네. 요즘은 그렇게 쓰죠. 요즘은 그렇게 쓰고 오. 있죠. 아파트 글자체만 봐도 아 그때 그 시절 그때 뛰어놀았었던 현장의 바람과 냄새와 친구들이 동시에 소환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또 상대적으로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잖아요. 그런 것도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들이 주는 선생님의 기쁨이 있겠죠? 거리에서 그런 글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기억이 작동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길에서 만난 어떤 그런 글자는 단순히 그게 글자가 아니라 글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뭐 영화로 치면 이렇게 필름이 막 되돌아가서 그 옆에 뭐가 있었고 내가 여기서 뭘 했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장치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 건축에서 좋은 글씨란, 좋은 타이포그라피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다시 아파트 글자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래된 글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이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그리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라보는 글자가 오래됐다는 건 오랫동안 그만큼 생명력도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까 기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오래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시민들 또는 각 개인이 담고 있을 어떤 그런 기억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래된 글자가 좋은 도시에서 좋은 글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방송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무래도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 글씨, 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거리 글자를 바라보는 저의 이 관점이 조금은 더 버네큘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건물에 무수히 붙어 있는 그런 글자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거기에 뭔가 말끔하게 디자인된 새로운 뭔가 폰트를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물의 글자는 저는 자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제도로 획일화되어서는 오히려 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명동거리에 빼곡히 붙어 있었던 그런 글자나 간판들이 정말 미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대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냥 글자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글자체들을 수집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저는 일단은 거리에서 글자들을 이렇게 관찰하기도 하고 수집하는 게 재미있고요. 네, 재밌는 일이고 이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 삼아 자주 걸어 다니면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모았던 뭐 아파트 글자 이외에 거리의 글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좀 그 결과물로서의 책을 좀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디자이너 정재환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파트 글자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
주거 방식 그리고 우리의 욕망 또 들어볼 수 있었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축과 글씨에 대한 글자에 대한 어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디자이너 정주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서도건이 좋은 건축가, 좋은 작품들, 좋은 책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